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이균서라고 하고요. 지금 나이는 38 됐어요. 그리고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해령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네, 학교를 이제 소학교 그다음 고등학교 걸쳐서 이제 한국에 오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자라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라는 해령이 이제 국경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경을 보면서 그 중국이 너무 가까웠다 보니까 저기는 어떤 나라 땅일까 이런 한 호기심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도 이제 접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중국이란 땅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사춘기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22살까지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처럼 이제 학교 생활은 이제 누구나 다 같으니까요. 이제 학교 생활 마치고 이제 어 바로 이제 그 식당에서 온반집이라는 것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북한은 이렇게 딱 직업을 배치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업을 배치해 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원해서 찾아가서 조금 일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을 접하면서 제가 이제 예, 일을 하게 됐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중국에 이제 허기심 가져서 이제 중국을 돕게 되고, 네. 네. 제가 이제 14살 때 이제 사실은 학교를 쭉 원래 다 다녀야 정상인데 북한은 좀 그 오후면 수업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이제 작업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그 권한의 행군 시기가 그때 좀 겹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권한의 행군은 시기는 좀 괜찮게 그래도 지났는데 오히려 그 후에 저희는 가정은 지금 이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행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행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행방을 떠난다라는 게 장사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이제 행방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서울에서 뭐 부산으로 간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동하는 거리를 행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행방이라는 말이 나왔냐면요. 이제 기차가 이제 하도 뭐 시간이 정시로 이제 딱딱딱 여기 대한민국처럼 잘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정말 막 열흘, 20일, 막 한 달도 걸릴 수도 있고 뭐 언제 돌아올지를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사를 행방을 떠났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도 이제 행방이라는 그러한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은 엄마가 저희를 앉혀놓고 열흘만 있다가 올게 했는데 열흘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인가는 학교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다가 이 언덕이 열에 나지만한 언덕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봐도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당시가 14살인 거죠. 딱 보는 순간 제가 맞이해요, 집에서. 근데 딱 보는 순간 저렇게 되면은 내가 벌지를 않으면 저희 아빠나 내 동생이 저렇게 굶어 죽게 되겠구나라는 걸 그 어린 나이에 뇌리를 탁 쳤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요. 이제 북한은 돈이 찢어져도 이제 여기선 뭐 훼손되거나 하면 은행에 가서 바꿀 수 있겠지만 북한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묻혀서 많이 씁니다. 이제 돈이 떨어지면 이제 찢어지면은 이제 종이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진 돈을 이제 서랍을 다 뒤져서 찾아봤는데 15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15원이 사실은 옥수수 1kg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돈을 붙여가지고 무슨 장사를 할까 하다가 이제 많이 돌다가 제 눈에 여기로 말하면 막 그 시장 조사라고 해야 되겠죠. 한 3일 정도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단물이라는 거였어요. 단물이 뭐냐면요. 그냥 물에다 사카린을 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카린을 탔고 거기에다 이제 색소를 좀 첨가해서 이제 그 비닐봉투에다 맑게 넣어서 이렇게 그냥 비닐봉투에 지금 생각해서 그냥 비닐봉투에 단물을 그 사카린물을 담은 거예요. 색깔이 넣은 단물을. 네, 그렇게 해서 팔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파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봉투에 1원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 저거 하면 되겠다 해서 거기서 사카린 어원이 2봉지짜리 쬐끄만 거 있어요. 그거 사고 그다음에 이제 봉투를 이제 어원이면 얇은 봉투니까 중국산이었는데요. 120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사카린 어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열심히 탔는데요. 그걸 해보니까 50개가 나온 거예요. 이거만 팔면은 나에게 돈을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14살이고 어른도 많은데 어린 혼자가 여자애가 혼자서 막 팔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멀리가 이렇게 막 서가지고 예, 저 단물 사세요 이래가지고는 부끄러워가지고 따라 이렇게 꼼치고 근데 숨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해. 나 아빠 엄마 살려야 돼. 아빠 동생 살려야 돼. 이런 강한 의지만 하나 남았던 거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이제 단물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팔려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지금으로 보면 마케팅, 광고 효과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걸 들고 학교 앞으로 찾아갔어요. 얘들아, 이거 단물 마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봉투 구멍 이렇게 뚫으면 북한은 장난감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여름이니까 또 단물도 사먹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원해. 하면 물놀이 애들이 이렇게 막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사가지고 먹기도 하고 장난을 하고. 그래, 그거야. 저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들아, 이거 장난감 놀이 할 수 있어. 물청이라죠. 여기서 물청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거기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 학교, 거기서도 마케팅이 끊겨있긴 했는데, 이제 그 가까운 곳에 그 서장이라고 작은 창이 있어요. 거기에 와서 이제 하게 됐는데 다행히 애들이 또 찾아와서 제 걸 찾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처음 했는데 50원을 이제 예상했는데요. 그날에 150원을 벌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재미 들어가지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점점 크게 장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8개월 후에 저희 엄마가 돌아왔고요. 이제 그때까지 장사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네.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데리러 학생들도 보내고 선생님들 보내고 네, 엄청 정부에서 허락 안 하면 선생님이 또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아마 욕을 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보내고 선생님도 좀 엄청 찾아오고 하거든요. 이제 저는 진짜 살아야 되니까 제 자신도 살아야 하니까 이제 막 도망쳐 다녔고요. 이제 장사하다 보니까 가끔 저 같은 어린 학생들도 장사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제 상황이 지금도 열악하지만 그때 제가 있을 때도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니까 이제 어른들도 오히려 같이 판매하는 어린 아이들을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장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러 오면 어른들이 오히려 감싸주고 누구 온다 학교에서 오는 것 같다 빨리 피해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알려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 이제 단물 장사에서 이제 많은 좀 이제 수익을 점점점 올려가지고 이제 야채도 팔고요, 이제 국수도 팔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차로 이제 달걀을 나르기도 하고 이제 회령이 백살구가 유명해요. 그래서 백살구를 청진으로 네, 옮겨서 이렇게 좀 수익을 많이 내는 이런 장사도 했는데 8개월 동안 너무나도 그게 참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올 때는 진짜 북한으로 옥수수 한 톤 정도 거의 가깝게 네, 제가 수익을 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마가 놀라더라고요. 아빠도 놀랬지만 엄마도 너무 놀라가지고 어른들도 할 수 없는 건 내가 해냈구나. 너는 그런 기질이 있네 하는 그 칭찬에 제가 네 이제 그 좀 자신감이 생겼던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엄마가 와서부터는 어떤 장사를 했냐면요. 저는 그 다음에는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그 단물 장사 얘기를 하시니까 엄마는 또 그 제 아이디어에서 또 새로운 걸 아이디어를 내요. 이제 그게 뭐냐면요. 이제 그 북한의 봉지술이라고 있어요. 북한의 백살구 시술이라고 상표를 이제 내가지고요. 이제 그걸 봉투에다가 담아서 술을 담아서 포장해 가서 판매하는 예, 그런 걸 만들어냈던 거죠. 이제 그런 걸 만들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특히 많은 그 좀 병술보다 좀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이제 또 바다에 나가시는 분들도 이제 유리병을 두고 가면 무거운데 봉지는 가벼우니까 네, 많이 찾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걸로 이제 저희가 대박 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회령에서 청진으로 이제 제가 막 날랐어요. 그 술을. 근데 그 제가 아까 행방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제 언성 평양 언성 이렇게 사람들 찰 수 있는 차 외에 하차라고 있어요. 이제 석탄 나르고 화물차처럼 이제 기차죠. 이제 하차가 있는데 거기에 석탄도 나르고 하는 차에 이제 매달려 가지고 그걸 날랐던 거죠. 근데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제때 공급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제 막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결정하고 이제 청진에 같이 옮겨 나가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래 이제 청진 나가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 한 2, 3년간은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저희가 나갔다 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지금 번 재산을 다 내놓겠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감옥 생활을 하겠냐고 결정을 하라고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네 그냥 자산을 내놓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도 아니고요. 그 밤중으로 몽땅 차에다 짐을 다 싣고 추방 다시 해령으로 가게 됐던 거죠. 네.